제가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도 물이 많이 궁금해서 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이제 물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신 손진곤 사장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네, 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물에 대해서 조금 연구도 좀 했고요. 물 관련 사업도 좀 하고 있고, 네. 뭐 조금 안다? 뭐 이런 정도면은, 그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을 좀 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고 많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정말로 그 인간의 노화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노화. 물이라는 게. 노화. 노화라는 게 건조되는 거죠, 몸이? 아니죠. 아니에요? 사람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이죠. 죽음으로 달려가는 생명이 끝나는 거죠. 생명이 끝나는 게 노화다. 예. 그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걸어가고 싶은데요. 꼭 달려가야 됩니까?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걸어갑시다. 그러려면은 네. 좋은 물을 오랫동안 자주자주 섭취를 해주는 게 네. 건강성에 상당히 좋죠. 물하고 생명력 가져가는 이 늙는 거, 노화하고 관련이 아주 깊다. 그럼요. 네네. 보통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잖아요. 네. 태어나게 되면은 몸의 체수분, 물을 함유하고 있는 그 수분이 전체 몸의 약 77% 정도 됩니다. 77%. 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뭐 100일 가까이 됐었을 때 또 100일 잔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때쯤 되게 되면은 이 체수분이, 수분의 함량이 70%까지 떨어집니다. 70%. 예. 그래서 그 70%를 꾸준히 유지를 해 나가는데, 이게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하면 보통 한 20살까지 일반적으로 사람이 성장 기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약 70% 가까이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20대, 그때쯤 가게 되면은 65%까지 떨어져요. 65%.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해서 50살 정도, 50대 정도 도착하게 되면은 약 60%. 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더 가서 우리가 70세까지 됐다. 그러면은 수분의 함량이 55%까지 떨어져요. 55%. 예.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한 65%에서 60% 정도의 수분을 가지고 사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평균적인 수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한 이 남자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남자에 비해서 약 5에서 10 정도의 수분 함량이 좀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남자인 경우에는 아무리 활동량도 많고 근육이 많고 그러기 네. 때문에 수분의 함량이 그만큼 더 들어가서 이것을 에너지화를 시키는데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수분의 함량이 근육량이 좀- 많으니까 더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육의 저장을 또 수분이 하는 네. 거니까. 원래 이 물이라는 게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혈액을 통해서 몸 전체에 돌면서 각 세포에 영양분하고 그렇죠. 산소하고를 각 세포에다 다 전달하는 거예요. 쭉 전달하면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가락까지 쭉 전달하는 게 이게 원래 물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피가 물이잖아요. 그럼요. 네. 이렇게 돌면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하는데, 뭐 대변, 또 소변, 또 그다음에 땀. 땀. 이런 것들이 주된 노폐물 중에 다 해당이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다 수거를 해가지고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물의 주 목적이에요. 그렇죠. 물이 이제 몸속에 있는 노폐물과 쓰레기, 찌꺼기들을 그렇죠. 수거를 해서 이제 소변과 대변과 땀으로 배출을 시키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한번 봤었을 때 우리가 좋은 물을 마시게 되면 노폐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잘 빠지겠죠. 잘 빠진다. 잘 네,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려면은 좋은 물을 마셔주고 적당량의 수분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체수분량을 늘리는 것에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저는 소금, 염분 농도가 0.9가 맞아야 수분이 흡수가 되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소금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실제로 뭐 이제 알칼리수나 이온수나 뭐 이런 물에 대해서 수소수 그러면 물을 또 좋은 걸 마시는 건 어떠냐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죠. 선생님은 소금도 중요한데 물 자체도 좋은 물을 마시면은 이게 다르다. 그럼요. 요걸 확실히 말씀하시는 틀리죠. 거죠. 예, 예. 그 소금은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이 그 생명력을 건강하게 유지해 가고 탄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소금과 물이 없다라면은 그 생명은 노화돼서 결국은 빨리 가는 거죠. 빨리 가는 빨리 가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좋은 물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좋은 물이란 어떤 물이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네. 좋은 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걸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물에 대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미네랄, 네. 미네랄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의 경도. 경도. 세 번째는 물의 클러스터입니다. 아, 뭐 영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까지 미네랄, 했죠? 경도, 예, 그리고 클러스터. 예, CLUSTER. 네. 아, 입자의 크기를 말하는군요. 이게 물의 그러죠. 입자의 크기. 네. 오,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클러스터라는 거 설명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클러스터 때문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른 책들을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이 양자의학 새로운 의학의 탄생 이 양자의학 책을 보고 했을 때 그 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에 물에다가 어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물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 분자의 구조나 이런 게 그럼요. 조금씩 다르고. 그럼요. 네, 근데 좋은 물을 만들 때 그 물에다가 어떤 전자기적인 힘을 가했을 때 걔네들이 완벽한 결합 형태를 갖추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각수 같은 그런 형태가 되면서 좋은 물이 된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맞아요. 들었을 때, 아, 이거 그 초록수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솔직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조금, 아, 이거 어떻게 좋다는 거지? 이랬는데, 이거를 딱 듣고 사장님이 해주셨던 생각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면서, 아, 그 원리가 이 원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클러스터라는 부분, 이거 맞죠? 네. 이게 그 내용 맞죠? 네네. 이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미네랄도 얘기했고 경도 뭐 이것까지 다 잘 나왔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클러스터에서 발생되는 CLUSTER. 클러스터라는 것은 물의 분자의 크기를 얘기를 분자의 하는 겁니다. 크기. 예, 분자의 결합 구조의 크기. 결합 구조의 크기. 예, 결합 구조의 크기가 되는 거죠. 물 분자들끼리 어떻게 결합하느냐. 예. 그래서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의 그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클러스터가 크다. 네. 그러면은 물 분자의 결합이 크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결합이 크다. 근데 아까 그 경도랑은 뭐가 다른 거죠? 경도는 자기들끼리 붙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H2O들끼리 붙는 거. 물의 응집력. 응집력. 분자의 응집력. 분자의 응집력. 네. 물 분자는 H2O잖아요. 네. H2O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네들끼리 응집하는 거. 네. 그게 경도. 그렇죠. 경도가 크면은 큰 만큼 클러스터도 커지는 거예요. 아, 그쵸. 관련이 있는 그렇죠. 거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이게 클러스터인데요. 네.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 그 오른쪽에 있는 클러스터 어떻습니까? 이거 뭔가 그쵸?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뭐 육각이나 오각 고리 형태로 좀 보이죠? 네네네. 얘네는 이게 비정형적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결합 구조의 형태는 그 오각 또는 육각 고리형 구조를 이렇게 많이 띠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오각수, 육각수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맞겠죠.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봐봅시다. 이게 지금 큰 클러스터예요. 네네. 세로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파란색 부분 있죠? 네. 네. 이게 세포막입니다. 아, 요게 이제 세포막이라는 거죠, 요게. 그렇죠. 네. 클러스터가 크면은 어떨까요? 걸리네요. 그렇죠. 물속에는 아까 제가 뭐가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미네랄 미네랄. 있잖아요. 네. 미네랄이 세포 흡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아, 왼쪽 걸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물이 다 그렇죠. 클러스터가 적으니까 세포에 다 흡수가 되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가 적다라는 것은 그 결합의 구조의 형태가 오각도 육각에 가까운 고리형에 좀 가깝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결합 형태 또한 수소결합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 좋은 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미네랄도 적당하고 경도도 뭐 클러스터와 상당히 관련돼 있지만은 결국은 클러스터가 커버리면은 몸에 흡수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고 있는
미네랄로 인해서 발생되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물이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은 클러스터가 크다 적다 이거 우리가 잠깐 뭐 애매하지만은 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또 네. 뭐냐면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 물이 네. 먹고 싶었는데 우리가 좀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좀 지나고 나서 아 물을 그만 마셔야 되겠다 그 느낌을 갖잖아요. 네. 그렇죠? 네, 클러스터가 크다 그러면은 이게 흡수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체내에 이게 팽만감으로 잠깐 느끼면서 꿀렁꿀렁하다 뭐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팽만감. 꿀렁꿀렁한 느낌. 정체돼 있는 느낌. 그렇죠. 네. 근데 클러스터가 적다라면은 바로바로 흡수가 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원래 정상.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오각수나 육각수가 된다.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작다라는 거는 얘네들끼리 예쁘게 딱 뭔가 완벽한 모양새를 딱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리형 구조로 끼는 거죠. 고리형 구조. 근데 여기는 이 외에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 이미지를 딱 보는 순간 그 물은 알고 있다라는 그 일본의 그 책에 네. 보면 예쁜 물 분자는 막 이렇게 눈꽃송이 예쁜 눈송이처럼 이렇게 딱 모양이 육각형, 뭐 오각형 해가지고 예쁜 모양을 하고 있는데 뭐 안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들, 뭐 미움, 싸움, 전쟁 이런 얘기를 들은 물들, 걔네들은 되게 지저분하게 곰팡이처럼 막 이렇게 분자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흐트러져 있고 네. 그다음에 비정형의 형태를 좀 많이 네, 띠고 있죠. 맞아요. 결합 구조도 좀 크고. 그러니까 그게 딱 결합 구조가 정형적이냐 아니면은 비정형적이냐, 막 군집을 이루면서 비정형적이냐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실은 네. 클러스터가 우리가 적게 되잖아요. 네. 예, 논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물에 관한 논문 우리가 좀 탐독을 하게 되면 클러스터가 적은 경우에는 멸균 및 항균의 효과가 있어요. 멸균과 항균. 네네네. 멸균과 항균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렴균, 대장균 이런 것들이 그냥 물에 많이 살고 있는 균들이죠. 포도상균, 뭐 포도상균이라든가 살모넬라균 이런 균들은 물에 많이 살고 있는 균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물의 입자가 크면은 그 물을 포화를 해서 기생을 합니다. 물에. 요렇게 이렇게 뭉쳐 있는데 여기에 그렇죠. 기생을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래서 기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클러스터가 적어져 버리면 그 포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최소 단위로 쪼개지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네. 붙어 있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붙지 못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균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균이 점차적으로 죽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 균이 거의 0에 가깝게 이렇게 가는 게 정말 좋은 클러스터의 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경도도 중요하고 그 앞서서 미네랄도 더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클러스터라고 보면 맞습니다. 예, 미네랄과 클러스터 부분이 상당히 경도하고 클러스터 약간의 연관성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야지 세포 안으로 이 물 분자가 작으니까 그러죠. 잘 들어가네요. 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이게 뭐냐면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라는 것은 물은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아직 물은 영양 성분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살이 쪄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물만 먹으면 살쪄. 가장 아름다운 표현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붓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붓는 맞죠. 거죠. 네, 붓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큰 클러스터의 물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고 미네랄이 들어가서 어떤 효소를 자극해서 우리가 영양분과 산소를 태워서 각각의 기능의 위치를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위치를 못하는 거죠. 못하기 때문에 붓게 되는 거고 장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게 되고. 머물고 쓰이지 못하고 머물고 정체돼 있고. 네. 근데 또 하나의 특징 중에는 물은 영매라고 그럽니다. 하는데 좀 더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자기는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남의 것의 성질이라든가 형태를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은 약을 우리가 몸에 먹을 거예요. 네. 영양제나 네. 뭐 좋은 음식이나 막 이런 것들. 그러면 영양제 예를 들어서 뭐 영양제 알약으로 해서 먹을 때 우리 물이랑 같이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이랑 같이 먹죠. 이 영양제가 녹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장이라든가 뭐 세포에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달해야 되는데 이 클러스터가 크면은 녹는 게 잘 안 녹게 되는 잘 안 거죠. 녹는다. 그렇죠. 요거 이 균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요거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 그렇죠. 얘가 잘 녹여주는 잘 거죠. 녹여주는 거죠. 입자 이게 크기가 골고루 적으니까. 물하고 잘 섞여가지고. 네. 이것은
입자가 크잖아요. 네. 지구들끼리 뭉쳐 있으려는 게 커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과 잘 결합을 안 하는 결합을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가 적으면 적고 뭐 고리형 구조로 가면 갈수록 물의 고유의 용매의 성질을 갖고 상대방을 변화를 시키는 거죠. 변화를 시켜서 녹이게끔 한다거나 또는 어떤 성질을 또 변화를 해서 에너지화를 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서 몸에 흡수를 시키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이 클러스트가 높은 물하고 하게 되면 그 약효가 그만큼 쉽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약효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잘 녹아서 흡수가 잘 돼야지 그렇죠. 효과를 더 많이 보는데 잘 녹지 않으니까 그냥 배출이 많이 되는 거죠. 잘 녹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포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많이 잘 그만큼 녹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앞에서 걸러지는 거죠. 걸러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노폐물로 해서 같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각수, 오각수 이런 클러스터가 낮은 완벽한 형태의 물 분자들은 그 자체로도 좋지만 다른 것들을 용매제로서 그렇죠. 다른 것들을 녹여서 흡수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그건 거죠. 훨씬 크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미네랄은 뭐 특별한 화학적인 성질을 가미하지 않고서는 미네랄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의 경도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물의 클러스터가 제일 중요한 클러스터가 거죠.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 있어서. 네. 그래서 왜냐하면 미네랄이나 이런 거는 부족하면 이제 그 영양제로 섭취를 할 수가 있고 음식에서도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경도 자체가 높아버리면 그러면 아예 흡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흡수가 되겠지만은 흡수율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 이게 흡수를 못 해보면 어떻게 돼요? 체외로 배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건 노폐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이해한 게 물에 대해서 한 몇 %? 이해한 건가요? 이 정도 하시면은 물에 대해서 한 60%? 60%? 70%? 70%? 그 정도 물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거죠. 네, 이 경도 클러스터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저한테 이제 체험을 해보라고 하신 그 초력수 기계가 네. 이제 이런 원리로 해서 뭔가 전자기적인 영향을 끼쳐서 물을 클러스터를 낮추는 거죠. 그렇죠. 경도하고 클러스터를 동시에 낮춰버리는 거죠. 경도와 클러스터를 낮춰서 물 분자가 작으면서 육각수, 고리형 구조. 고리형 구조. 네, 고리형. 오각수나 육각수의 고리형 구조. 고리형이라는 게 이렇게 완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고리형 구조를 말하는 거죠. 다른 게 못 끼어들게 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게 이렇게 와서 못 붙게 이렇게 그렇죠. 딱 이렇게 그럼, 되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해보시니까 좀 어떻던가? 저는 사실 이제 몸 관리를 계속 하고 있었고 소금으로 이제 수분 섭취를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제 몸에서 일어나는 큰 차이는. 근데 지금 제가 한 3주 정도 썼나요? 한 그 정도 아마 그 정도 썼죠? 쓰실 네. 근데 확실히 그 설거지 할 때 느껴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세제 안 써요. 네, 진짜 세제를 안 쓰고 완전히 기름때 같은 것만 제가 쓰는 천연 세제 그거 조금 해가지고 하는데 웬만한 것들은 세제를 안 써도 진짜 뽀독뽀독하게 닦이고 그 물때 같은 거는 정말 안 끼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우리가 논문에서 보게 되면 경도하고 클러스터하고 직접적인 관계예요. 네, 네. 경도가 크고 클러스터가 커버리면은 물때 잘 끼고요. 네. 세척력이 떨어지는 거고 몸에 들어갔었을 때는 그만한 안 좋은 영양, 몸을 산성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산성화. 그래서 이게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이게 저희 같은 케이스는 이제 물을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좀 복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쪽에 문의가 좀 많이 와요. 네. 사용해 보시고 문의가 오는 게 탈모도, 탈모, 탈모라든가 뭐 손발 저림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다 그런 수분 피로. 부족으로 인한 혈행이 안 좋으신 그런 거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고유의 미네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쉽게 섭취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도하고 클러스터죠. 경도하고 클러스터에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크죠. 그것만으로 그분들은 소금을 드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물만 바꿨는데도 수분 섭취가 훨씬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분은 평상시에 소금 같은 경우 뭐 저희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소금을 좀 권장을 해요. 권장도 네, 하시고. 소금 권장. 소금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수소수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 네. 수소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소수인 경우는 이제 결합 구조를 고리형의 구조로 이렇게 하는 쪽에 상당히 좀 가깝다고 그래요. 수소 결합.
수소결합. 고리형의 물로 가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그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장기성을 좀 못 간다라는 것을 좀 제가 좀 갖고 있어요. 장기성, 오래 가지 않는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수소는 빨리 마시는 게 좋죠. 빨리 마셔라. 네, 빨리 걔네도 고리형으로 만들어주는 네. 좋은 물을 만들어주는 건 맞는데 오래 가지 않으니까 만들어진 다음에 일정 기간 안에 마셔야 네, 된다. 일찍 마시는 게 좋죠.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형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원래 물의 비정형의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확률이 좀 있는 다시 돌아가기 전에 마셔야 된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물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저는 일단 추천해드리고는 싶어요. 이게 비용이 저렴하진 않잖아요. 설치를 하는 게. 근데 이제 이거를 평생 쓸 수 있고 먹는 물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물을 다 이 고리형 구조의 육각수, 오각수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평생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제가 옛날에 살았던 집에는 정말 필터를 쓰면 녹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또 필터가 샤워기밖에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설거지하는 물이나 이런 거는 얘는 필터기를 못 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오는 모든 물들을 다 오각수나 육각수로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 있고 그거를 이제 또 받아가지고 숙성을 좀 시켜가지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수기를 안 쓰고 그 물을 계속 먹고 있는데 물이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때 부드러운 느낌은 나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도 이제 막 되게 질병 상태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되게 강력한 체험은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확실히 말씀하셨던 대로 설거지나 뭐 이런 거를 했을 때의 느낌은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제가 좀 더 써보고 또 저희 어머니를 같이 체험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는 조금 더 연식이 되셔가지고 문제가 그렇습니다. 많으시니까 좀 더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조금 이런 물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한번 초력수에 대해서 문의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방송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뭐라 그럴까 체험 사례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또 여기에 이쪽에 가시면은 또 많은 사례들을 접하실 수 있으시니까 자세한 상담은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별히 대표님께서 몸마음TV 이 방송을 보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또 주신다고 또 들어보니까 또 큰 할인 혜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도움 받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로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사장님께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초력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입이 간질간질 하십니다. 너무 좋다고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제가 뵈니까 되게 진실하세요. 좀 제가 한 3주 정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뵌 사장님의 모습이, 대표님의 모습이 참 진실하셔가지고 자, 자랑 타임. 초력수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미네랄이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경도 부분인데 저희 이제 보통 초력수인 경우에는 경도가 약 26, 30까지 이렇게 낮춰버립니다. 초력수가 좀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클러스터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이 클러스터예요. 이 초력수인 경우에는 정부 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좀 받았고요. 그쪽 결과에 99.9%까지 항균이나 멸균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몸에 건강을 주고 있는 그와 같은 물입니다. 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댓글로 또 남겨놓을 테니까 또 유튜브 운영하시고 계세요. 사모님들 굉장히 매력적이세요. 굉장히 밝으시고 저랑 나이도 비슷하신데 너무 밝으셔가지고 가서 유튜브도 보시고 더 자세한 설명은 직접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날씨도 더운데 멀리서 와주셨어요. 멀리서 와주셔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물은 너무나 흔하게 이렇게 좀 접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은 물은 그래도 평생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음식보다도 더 많이 섭취하는 게 물이에요. 물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강들은 상당히 어마어마하고 보시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 좋았던 점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물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렸던 거, 조금 있는 부분 안내해드렸던 그 부분하고, 그다음 여기 우리 사장님께서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어떻게 시간 가는지도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시는 사업도 정말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좀 뭐랄까 굉장히 선하시고 솔직하시고 진솔하신 분이라는 거를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셨고 도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인사해 주세요. 아, 예. 안녕. 네.